오늘은 품사 중에서 의존명사와 보조사가 헷갈리는 경우와 수관형사와 수사가 헷갈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의존명사와 보조사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가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만큼, 뿐, 대로와 같은 것들이 의존명사도 만큼, 뿐, 대로도 존재하고 보조사에도 만큼, 뿐, 대로라는 형태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의존명사인지 어떤 것이 보조사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존명사만큼인지, 뿐인지, 대로인지 아니면 보조사만큼인지, 대로인지, 뿐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의존명사는 품사가 어디까지나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로 의존명사다 보니까 의존명사는 꼭 누구의 꾸밈이 필요하냐? 관형어의 꾸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꼭 관형어가 와야 돼요. 반면에 보조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품사가 조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케이스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보조사는 조사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철수, 만은, 안 돼 할 때 이 만과 은 보조사가 서로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오냐 마냐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체크해야 되냐? 조사는 앞에 누가 올 수 없다? 네, 관형어가 올 수 없다. 네, 더 쉽게 말해서 보조사는 대체로 앞에 체언이 오고요. 또 띄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사는 어디까지나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대체로 체언이 오지만 체언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올 수도 있겠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따라서 앞에 어떤 애가 오느냐 앞에 관형어가 오느냐 아니냐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의존명사는 앞에 누가 있다고요?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어가 존재하고요. 보조사는 앞에 관형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관형어 여부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사는 오냐 아니면은 의존명사는 안 오냐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기대한 만큼. 지금 기대하다라는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기대한 관형어로 변해서 만큼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만큼은 의존명사입니다. 반면 이 만큼은 앞에 관형어가 아닌 체언이 왔죠? 따라서 보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의존명사와 보조사가 판단이 됐다면은 의존명사일 경우 앞단어와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조사일 경우 조사의 특징상 앞단어랑 붙여 써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사와 수관형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사는 숫자로 돼 있는 거니까 수관형사도 숫자로 돼 있는 거니까 다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사는 어디까지나 체언입니다. 반면 수관형사는 어디까지나 관형사입니다. 따라서 수식어니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수사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어요.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붙여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관형사는 조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애초에 뒤에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헷갈릴 때는 뒤에 조사가 생략된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봤을 때 자연스럽다면은 그 단어는 수사이고요. 그 단어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조사를 넣었을 때 어색하다면은 그 단어는 수관형사입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철수는 한 사람만을 바라본다 해서 이 한,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뒤에 철수는 한는 사람만을 바라본다 혹은 철수는 한이 사람만을 바라본다와 같은 조사가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한은 수관형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희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나도 못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하나는 뒤에 조사 지금 도가 오죠. 따라서 뒤에 조사가 왔기 때문에 이 하나는 수관형사가 아닌 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 않잖아요 라고 말을 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생략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왔다. 예시를 들면 둘 왔다 라고 해봅시다. 몇 명 왔니? 둘 왔어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뒤에 지금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관형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둘이 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 단어는 자연스럽죠? 이 문장에 둘이라는 단어가 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조사뿐만 아니라 뒤에 체언이 오는지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둘 다음에 체언이 바로 온다면은 이 둘이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관형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둘 뒤에 바로 왔다가 왔으니까 뒤에 체언이 안 왔죠. 따라서 해당 숫자가 관형사가 아닌 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정리해보자면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숫자랑 관련된 단어 뒤에 체언이 오는지 체언이 안 오는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언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관형사는 아니니까 꼭 조사를 넣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법한 의존명사와 보조사에 대한 구별 방법과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